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0명대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유행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음 주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하면서 다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독일에선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급속한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 강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 중단과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100% 소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자영업자 단체들이 오늘 집단 휴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 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가석방과는 별개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사면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친부모가 동의해야 하고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될 때만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0도에 머물겠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성탄절인 내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집단 휴업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포함해 자영업 관련 6개 단체는 오늘 오후 4시쯤 각 협회 소속 자영업자 100만여 명의 집단 휴업 찬반 투표 결과를 취합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업이 성사될 경우 자영업단체들은 다음 주 28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소등 시위를 벌이고 정치인과 공무원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도 붙일 계획입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거리두기 조치를 철회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소급해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집단 휴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와 손실을 보상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하고 손실 보상이 그동안 제외됐던 숙박업 등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 왔습니다. 운영 가능한 객실의 수가 3분의 1을 줄어서 분명히 손님을 못 받고 장사를 못 했는데 우리는 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지. 정부가 이번에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만 원에는 이들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신청은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 전화로 하면 되는데 오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하루 총 5차례 은행 이체를 하는 등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숙박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됐고 지급 하한 액수가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행업은 이번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여행업이 방역 조치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방역 지원금 100만 원만 갖고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될 걸로 기대하고 일단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도저히 힘에 붙여서 규모가 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을 텐데 그 임대료를 보존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공평하게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자영업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불만은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엿새째인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390명 많고 일주일 전보다는 203명 적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71.8%로 시도별로는 서울 2,098명, 경기 1,556명, 인천 438명, 부산 408명 등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확산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광주와 대구에 이어서 부산과 대전,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을 김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지역 첫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 입국 1일차 검사를 받았는데 19일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변이 검사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환자와 함께 부산행 국내선을 탄 승객 21명과 가족 등 접촉자 2명을 검사했는데 일단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입국한 그 1일차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폭넓은 접촉이라든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30대가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변이가 확인되면서 지역 첫 오미크론 환자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3명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와 연관된 변이 의심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의심되는 확진 환자가 8명 추가돼 변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지역 전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에게는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감염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낮춘다는 효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수요일 하루 부산 432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1,8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지역 감염에서 26.4%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모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도 나아지지 않으면서 처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환자들은 일반 병실로 옮기라는 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혼란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일 위중증 환자가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증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를 넘었고 전국 가동률도 80%에 육박합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첫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상 발현일 기준 20일이 지난 중증 병상 입원 환자 210명에게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고 한 겁니다. 이 가운데 89명이 동의해 71명이 병상으로 옮겼고 나머지 18명은 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일부인 63명은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명해 적정성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20일이 지났더라도 면역 저하로 감염력이 남아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지 의료진들 검토를 거쳐 결정한 일반 병실 전원을 거부하면 격리 병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상 발현 후에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한다는 의미거든요. 격리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거나 내보내버리는 그런 걸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중환자실로 전원 또는 전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엉뚱한 대상에 전원 명령을 내리거나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치료로 이동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일일이 소명하도록 해 업무가 이중으로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판단으로 해오던 일을 정부가 전원 명령을 내리면서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명령서가 온 날 8명이 대상이 됐는데 한 분은 다음 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대상자가 아닌데 잘못 선정이 됐고요. 6분은 소견서를 냈어요. 이동을 못 시키는 사유도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비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일반 병상으로 옮기면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뿐 일반 치료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7월 6일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내년 1월 3일 0시 기준으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본 접종 완료 뒤 14일에서 180일을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유효 기간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부는 접종 증명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스캔할 때 별도의 효과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학교는 지난 20일부터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다시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오락가락 지침으로 혼란을 줄 바에야 차라리 조기 방학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4살 시은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얼마 전까진 매일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에 참여하니 좋았는데 다시 원격 수업을 듣게 돼 허탈한 기분입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집중이 제일 안 되는 게 맞고 저희 학교에서도 음악 수업이나 체육 수업 같은 건 직접 활동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집에 와서 원격 수업을 하면은 그게 다 제한되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생인 주혁이도 수업이 시작하는 오전 9시 태블릿 앞에 앉습니다. 화상 채팅 앱으로 출석 확인을 받은 뒤엔 재생되는 영상을 보는 게 수업의 대부분입니다. 계속 튕기고 목소리 중간에 안 들리고 글쓰기 쓰는 게 있는데 그쪽 들어가려는데 계속 안 들어가져요. 학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한창 뛰어놀며 친구들을 사귀고 기초학력을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영상만 보다가 그냥 지나버리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미흡해요. 전 과목이 다 화상 수업으로 이루어져도 부족한데 그게 나머지는 영상으로 가다 보니까 영상도 10분, 15분이면 끝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아예 자퇴로 활로를 찾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50만 9천여 명 가운데 검정고시 등 자격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86명 늘어난 14,200여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내가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도 오락가락거리고 있고 가면은 보면은 그냥 수업 일수 채우고 그런 쪽만 되다 보니까 수능 준비에 오히려 소홀히 될 수 있다라는 거. 학부모 모임에선 정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백신을 맞춰서라도 등교시키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차라리 겨울방학이나 일찍 하라는 냉소도 있습니다. 전면 등교 지침이 내려졌다가 번복된 것만 최근 6개월 사이 4차례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2년 차인데도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 학사 정책에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고삐를 죄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중앙광장에 28m 높이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LED 화환과 1,400개의 장식이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프랑스 파리 번화가는 모처럼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들뜬 모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공포를 잠시 잊고 가족들과 쇼핑을 하며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Nous, on va un petit peu occulter le Covid pour Noël. De toute façon, on se réunit en vraiment petit cocon familial. Mais bon, pour les enfants, on va essayer de garder la magie de Noël.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거리에는 연말 모임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Disons que tout le monde est vacciné, mais par sécurité, c'est vrai que c'est mieux d'être sûr que tout le monde est négatif. Entre ma grand-mère qui est une personne âgée et ma mère qui peut être à risque, c'est vrai que c'est toujours par sécurité.
세계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새해 전날 행사인 불꽃 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했고, 독일은 연말 파티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영국도 크리스마스 이후 2주간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는 결혼과 전시 등의 필수 행사를 제외하고 아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이 연말을 맞아 방역 고삐를 죄고 있지만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 조치가 많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초기 연구 결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입원할 확률이 델타 변이와 비교해 50에서 7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에 갈 확률은 31%에서 45%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11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 감염 사례를 모두 분석한 건데, 보건안전청은 연구 결과가 고무적이지만 오미크론의 강한 전염력 때문에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여전히 입원 환자 자체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10주 후에 15에서 25% 떨어지며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다만 중증 전환을 막는 효과는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후 사망자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60세에서 79세이며 그 밖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현지 시각 23일 기준 3,100여 명으로 전날보다 25% 늘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앞으로 3주 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승인한 데 이어 머크앤컴퍼니의 몰루피라비르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몰루피라비르가 고위험군 감염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낮추는 비율은 약 30% 정도로 90%에 가까운 화이자 치료제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FDA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포함해 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치료제 대안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적합한 경우에 몰루피라비르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18세 이하 환자의 경우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가 서방 세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초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측이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 보장안과 관련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당장의 전쟁 위기는 넘기게 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안보 위협론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입니다. 러시아에 턱 미친 우크라이나에 접근한 건 미국과 영국 등이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Это же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своими ракетами пришли к нашему дому. На пороге нашего дома находятся уже. Ну разве это какое-то избыточное требование? Не ставить больше никаких ударных систем у нашего дома.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서방에 밀리기만 했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는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가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소련권 7개국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유럽 내 가스카 폭등 사태는 유럽연합 EU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EU 국가들이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고 가스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것이 가스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계와는 이렇게 각을 세웠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반대하는 등 중국과는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У нас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сложились очень доверительные, и они помогают выстраиванию деловых отношени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계는 일단 멈췄습니다. 내년 1월 초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등 러시아의 안전 보장안에 대해 협상할 예정입니다.
냉전 시절 쌓인 두 진영 간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델라웨어 소재 TD뱅크 그룹에 11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에 따르면 TD뱅크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인가 없이 유엔 북한 대사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모두 1,400여 건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액은 모두 38만여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올라서 1983년 9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부족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주로 급등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주택 임차료와 같은 주거 비용이 전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기고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긴축 전환 속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역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고삐를 쬐자 제2금융권에서 기업 대출이 급증해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과 가계를 합한 민간 대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가계부채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말 1,845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계부채 억제를 최대 목표로 한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억제를 추진하자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기준 비은행 기업 대출은 512조 2천억 원으로 2016년 이후 연평균 2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기업 대출 증가율이 연평균 6.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3.4배에 달합니다. 가계부채도 여전히 우리 경제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이 219.9%로 집계돼 1975년 이후 가장 높고 작년 3분기 말보다 9.4%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은 가계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LTV 비율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양호한.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은 내년 상반기 2번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려 완화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오늘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북한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체제를 전복하고자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본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노조원 2,500여 명으로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앞으로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직고용 택배기사를 대체 투입하는 등 대처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은 산란계 6만 1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반경 500m 내에는 산란계 사육시설 5곳이 더 있습니다. 이 5곳에서 사육하는 산란계는 모두 18만 3천 마리입니다. 울산시 동구 몽돌 해변에서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실종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이 여성이 가족과 함께 캠핑을 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해서 강하게 비판했고 선대위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대위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6개 본부장들이 모두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대표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총괄 본부장들의 사표를 받아가지고서 뭐 새롭게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선대위가 느리고 융통성이 없긴 하지만 총괄상황본부가 중심이 돼 후보와 협의하면서 다잡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느리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종합상황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전체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수렴을 해서 후보와 직접적으로 좀 이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공보단장에는 김은혜 의원을, 이 대표가 맡았던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임하며 사퇴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외전은 계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익명 인터뷰로 문제를 일으켰던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선대위 갈등 당시 이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한데 모아 비판했던 장 의원을 집중 타격한 건데 장 의원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인신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윤석열 후보 역시 윤핵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빠진 채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잡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포함해 메머드급 선대위 안팎에선 개별 의견이 계속 나오는 만큼 내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한 번 말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호남을 방문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수입한 이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입당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 정부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도 내놨는데 이딴 구설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편가르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을 혼내달라고 호남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비판하려다 또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국민의힘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이 발언도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단 말로 해석되며 핵심 당원들을 자극했습니다. 포용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의 과거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윤 후보가 거듭 해명에 나섰지만 외국 등에서 수입돼 온 그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이 수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극빈층은 자유를 모른다고 했던 발언 논란을 해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대위 전체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내년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지만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발언 논란 탓에 정책은 또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대한 진심을 거듭 호소했지만 발언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이나 메시지는 사라진 채 또 구설만 남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거의 2달 만에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가비전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입니다. 이 전 대표와 마주한 이 후보는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주십시오. 예,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1시간 20분에 걸친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부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대통합을 포함한 차기 정부 과제를 제시할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함께 이끌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도록 잘해야 한다, 민주당다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쓴소리도 했고 이 후보는 더 잘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초 보름 동안 과거 탈당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신년 대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과 분당 사태 등을 이유로 당을 떠났던 사람들의 복당을 허용해 호남과 중도층 민심을 보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권 심판론과 각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복수 혈전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대장정이 될 것인가.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에도 참석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전격적인 선대위 합류로 2달 넘게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원팀 행보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다만 지지층의 경선 갈등 해소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며칠 전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언급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 김문기 처장과 트램 전차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트램과 연관도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의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을 출장에 동행한 건 대장동 팀을 데려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 김문기 처장의 사진을 공개한 김은혜 의원도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세미나 사진이 이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인데요. 당시에 변호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 지금 여기 이제 유동규 그리고 현역 지금 의원님도 계시고요. 이 사진은 지난 2015년 1월에 이 트램과 관련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때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께 이 트램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현장 사업 발굴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실 분은 딱 두 분이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그리고 고인이 되신 김문기 님이죠.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들은 김 처장이 생전에 초과 수익 환수를 여러 번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족은 어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확보한 김 처장의 소지품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편지에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의 초과 수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윗선에 결재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툼이 벌어졌고 따귀도 맞았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에는 김 처장이 수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동안 도시개발공사 측이 법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김 처장이 해당 편지를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서 돌려받으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이득이 된다면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입양 자녀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가족 질서 혼란 등을 이유로 무조건 입양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혼한 딸은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A씨 부부 집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손자는 A씨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친부모로 알고 컸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A씨 부부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손자가 충격받을까, 또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겪으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던 A씨 부부는 결국 손자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친부모가 존재하는데 입양을 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끝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관 다수가 일정한 입양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조부모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부모와 친부모, 손주 등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입양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 신문이나 조사를 통해 입양 시 이득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결정과 함께 세부 판단 기준까지 대법원이 판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오늘 나오실 땐 퇴근길 강추위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는데요.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일요일에는 영하 16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전국 하늘은 흐린 가운데 북쪽에서 눈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눈이 시작돼 강원 영동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강원 영서와 호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1.5도, 부산은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먼저 닿는 중부지방부터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가겠고 대전은 7도, 광주 1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동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이후 추위는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0명대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유행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음 주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 중단과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100% 소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자영업자 단체들이 오늘 집단 유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 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가석방과는 별개로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이는 사면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0도에 머물겠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성탄절인 내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도 내리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엿새째인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390명이 많고 일주일 전보다는 203명이 적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71.8%로 시도별로는 서울이 2,098명, 경기도가 1,556명, 인천 438명, 부산 408명 등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모두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유행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엔 감염 상황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사흘째 1,000명대를 이어가며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109명이 늘어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5,000명을 넘었고 치명률도 0.85%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19명, 일주일 전 목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700명 넘게 줄며 증가 속도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 유행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방역당국은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숫자는 여태까지 발병한 것들이 한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확진자 숫자나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코로나19 발생의 결과이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줄고 있는 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향후 위중증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시행한 방역조치 강화와 3차 접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완전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는 이번 주 추이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담 중환자실 가동률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중환자 210명에게 첫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중 63명은 면역 저하나 호흡기 문제 등을 소명하고 있어서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전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전원 결정이 됐는데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중환자실 격리 해제 명령은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일 뿐 강제 퇴원 조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재개로 타격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오늘 집단 휴업 여부를 결정할 찬반 투표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잇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붙은 공지가 눈길을 끕니다. 5명 일행이어도 한 명 한 명의 혼밥 손님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일행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방역 지침에 우회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다행히 오셨을 때는 그 1인으로 여러 팀으로 이제 나눠서 오셔야만 입장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분들께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한 카페는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철회하긴 했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응원이 잇따랐습니다. 딱 1년 동안 매출의 1, 20%밖에 못하는 상황을 그냥 견뎌왔는데 대출을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놓고 맞서거나 방역 지침 구멍을 찾는 등 반기를 드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저항은 점차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2일엔 서울 광화문에 자영업자 수백 명이 모여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 정책을 성토하고 거리두기 철회와 100% 손실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사하는 게 죄입니까? 집합 금지와 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저희 손실액은 이제 누적될 만큼 누적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상 첫 전국적 집단 휴업 여부를 두고 시행한 찬반 투표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업이 가결되고 식당 등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점심시간 혼란과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거리두기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지역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재확산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오사카에 이어 인근 교토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감염자가 나온 지자체들은 비상입니다. 府民の皆さんにおかれましては、大阪府内においてはオミクロン株の市中感染が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基本的な感染対策の徹底をお願いしたいと。 일본은 지난 가을부터 확산세가 진정돼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전국 2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한 재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国内でオミクロン株が面的に広がるというふうに広がっているというには考えていませんが、複数のいわゆるスポットですでに感染が始ま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도쿄 역시 최근 일주일 코로나 입원 환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나고야 공업대 연구팀은 다음 달 3,000명, 내년 2월에는 3,700명까지 도쿄에서 하루 감염자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연말연시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이 이어져 감염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지역 주민은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専門家会合で審議をいただき、可とされたならば直ちに承認をした上で、週末より全国に20万回分の配送を開始し、来週から使えるようにいたします。 한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 부대가 출국 전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일본에 들어온 뒤 집단 감염이 나타난 데 대해 미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바닥이 갑자기 열리면서 이곳을 지나던 한 여성이 발을 크게 다쳤습니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는 바닥에 설치된 분리봉을 3개 치고 간 게 잘못이라고 승객 탓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경의중앙선 금촌역. 지난 21일 오후 5시쯤 62살 김찬영 씨가 양발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피해자는 바닥 덮개가 갑자기 열리는 탓에 장치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앞서간 남편이 에스컬레이터 오르기 직전 바닥과 연결된 중앙분리 봉을 치고 지나갔는데 바닥 뚜껑이 열리면서 김 씨 발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계단들 사이에 빠진 겁니다. 김 씨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 4-5차례가량 더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뒷걸음질도 못하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절단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의사가. 제발 절단은 안 하게 해달라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는 설비에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바닥을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조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앙분리 봉이 무거운데 나사는 약하다며 사고 원인을 설계 결함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기 아래 건 작잖아요. 근데 거기 걸 너트 요만한 거 하나 걸리는데 그게 힘을 받을까요? 사람 그만큼 힘을?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부부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요. 승강기법 관련 고시를 보면 중앙분리봉이나 연결된 바닥판은 1m에 100kg 넘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경찰은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었던 게 확인되면 업체 관계자 등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3위였던 거래소 코인빗이 오늘부터 서비스 종료 절차를 시작합니다. 코인빗은 특정 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를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빗 이용자는 오늘부터 거래와 입금, 신규 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안보 보장을 서둘러 제공하라고 서방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에 나토 무기가 배치될 거라며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지금까지는 미국 측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 보장 제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받고 있고 내년 초에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의 가스 수출 감축으로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 공급 계약 대신 현물 시장 구매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유럽연합이 자초한 일이라면서 러시아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새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이 파악한 작전계획 초안은 타이완에서 긴박도가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자위대 지원을 받아 타이완에 인접한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해 부대를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공동 작전 계획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들은 김 처장이 생전에 초과 소액 환수를 여러 번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족은 어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확보한 김 처장 소지품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편지에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의 초과 소액 환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윗선에 결제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엔 김 처장이 수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동안 도시개발공사 측이 법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김 처장이 해당 편지를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서 돌려받으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요. 최 씨 측은 객관적 증거 없이 내린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갈색 패딩 차림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가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들어갈게요. 공업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나오세요. 공업자는 본인의 지시로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347억 상당의 허위 정보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업자 안 씨의 사위 명의로 땅을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동업자 안 씨가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선 위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를 해줬던 것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또 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안 씨의 집요한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동업자 안 씨의 변호인이 사전 설명도 없이 위조 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고 땅 매각 과정에서 이익 본 것도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판결 말고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의 이력서 부풀리기 의혹에 더해 장모 최 씨까지 잇따라 실형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짊어져야 할 가족 리스크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공소처가 적어도 15개 언론사의 기자 60여 명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 조회한 데 이어서 야당 의원의 통신 기록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사찰이라며 공소처의 존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필요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의원 7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70여 명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고요. 또 우리 온 국민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사찰공화국이다. 윤석열 후보도 SNS를 통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신기록 조회가 무분별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야당 의원일 경우엔 통신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검찰에 접수됐었다는 것이 그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선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며 함께 출장 갔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사이 핵심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만 하면 바로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만 안 됐을 뿐 이미 여야의 특검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야당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며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대선을 앞두고 전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 대장동 의혹에 더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서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가다가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 후보의 전과는 모두 공익적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성남의료원 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 청구가 성남시 의회에서 기각당하자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생겼다며 이재명의 삶은 서민과 아픈 곳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 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 군 관련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 강군 추진 계획을 공개합니다. 앞서 아침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약자와의 동행 행보의 하나로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후 고아 양육시설 퇴소인들의 복지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밤에는 성탄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진행되는 자정미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부산을 돌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사기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기존 정책을 뒤집고 부동산 보유세 동결을 비롯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다시 원래 계획대로 세금과 공공요금들을 올릴 게 불보듯 뻔하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에 시급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또 나왔습니다.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가 내년 1월 말부터 내려가는데 부담이 4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금융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바탕으로 카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당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0.8%에서 0.5%로 내려가 220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40%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매출액 3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6%에서 15% 덜게 됐습니다. 경감된 금액은 모두 4,700억 원. 이 가운데 약 60%는 영세 가맹점이 차지합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감소분 4,700억 원은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져 카드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하지만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분이 이미 적자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로 자율 운영하는 빅테크는 놔두고 왜 카드사만 깎냐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판매 부분에서는 적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이는 향후에 고객 혜택을 더욱 줄일 수밖에 없고 카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빅테크와 핀테크의 결제시장 진출로 인한 카드사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
핀테크에 비해 불리한 규제 개선과 핀테크 출자 등을 지원하겠다며 카드사를 달랬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11주 연속으로 둔화한 가운데 내림세로 돌아선 지역도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7%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주 0.09%보다 오름폭을 줄인 것으로 11주 연속 상승세 둔화입니다. 176개 시군구 가운데 하락한 지역은 지난주 14곳에서 16곳으로 늘었고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0.03% 내려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대구와 세종시의 집값 하락도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은 0.57% 떨어져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없다면 60년 뒤에는 여름이 1년의 절반까지 늘어난다는 기상청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폭염 일수는 무려 11배나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에 닥칠 기후변화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배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노력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극단적으로 줄인 저탄소와 현재 배출량을 유지하는 고탄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나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저탄소와 고탄소 시나리오로 60년 뒤 남한의 온도를 전망해봤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기온은 11.9도, 그런데 20년 뒤에는 13.5도, 14.8도로 오르고 60년 뒤가 되면 각각 14.2도, 18.2도가 됩니다.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분명히 겨울철 기온들이 높아지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아열대 기후 기준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제주권을 넘어서 적어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내륙 쪽으로는 그 아열대 기후구의 어떤 기준에 합당하는 그런 기온들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계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름이 73일 증가해 17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수도권 기준 각각 11배와 27배 폭증합니다. 반대로 겨울은 68일 짧아져 39일, 한 달 정도 이어진 뒤 끝나게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도 영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수량도 현재 평균 1328mm에서 1571mm로 20%가량 늘어납니다. 집중豪雨가 잦아지고 한 번 내리는 비의 양도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출근길 아직은 추위가 크게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퇴근길 무렵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일요일에는 영하 16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동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흐린 가운데 북쪽에서 눈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눈이 시작돼 강원 영동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강원 영서와 호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1.8도, 부산 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먼저 닿는 중부지방부터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대전 7도, 대구 10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как это так, типа наш ближайший сосед всегда изначально был, типа мы считали их там типа нашими братьями, да, как многие говорят, раньше говорили, пойдут в наступление. И мы уже ментально мы уже меняемся, мы уже ментально отходим от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ы уже готовы.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모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도 나아지지 않으면서 처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환자들은 일반 병실로 옮기라는 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혼란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향원 기자입니다. 연일 위중증 환자가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증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를 넘었고 전국 가동률도 80%에 육박합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첫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상 발현일 기준 20일이 지난 중증 병상 입원 환자 210명에게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고 한 겁니다. 이 가운데 89명이 동의해 71명이 병상을 옮겼고 나머지 18명은 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일부인 63명은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명해 적정성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20일이 지났더라도 면역 저하로 감염력이 남아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지 의료진들 검토를 거쳐 결정한 일반 병실 전원을 거부하면 격리병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상 발현 후에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한다는 의미거든요. 격리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거나 내보내버리는 그런 걸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중환자실로 전원 또는 전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엉뚱한 대상에 전원 명령을 내리거나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치료로 이동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일일이 소명하도록 해 업무가 이중으로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판단으로 해오던 일을 정부가 전원 명령을 내리면서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명령사가 온 날 8명이 대상이 됐는데 한 분은 다음 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대상자가 아닌데 잘못 선정이 됐고요. 6분은 소견서를 냈어요. 이동을 못 시키는 사유도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비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일반 병상으로 옮기면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뿐 일반 치료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엿새째인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390명이 많고 일주일 전보다는 203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4,092명으로 71.8%였고 비수도권이 1,606명으로 28.2%를 차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98명, 경기도가 1,556명, 인천이 438명, 부산 408명 등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7,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16만 2천 명분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만 2천 명분보다 추가 구매하는 협상을 화이자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선구매 추진하면서 미국 MSD와 24만 2천 명분, 화이자와 7만 명분에 대해 구매 약관을 체결했습니다. 화이자와는 7만 명분을 포함해서 16만 2천 명분을 구매하는 방안으로 실무 협의를 마치고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물량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머크앤컴퍼니의 알약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외신들은 하루 먼저 승인받은 화이자 치료제가 약효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대적으로 머크 치료제의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가 고위험군 감염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낮추는 비율은 약 30% 정도로 90%에 가까운 화이자 치료제에 비해서 크게 낮습니다. 약품은 선천적 결손증을 포함한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당시 최고치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만 8천여 명으로 델타 변이가 정점을 기록한 지난 9월 1일에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이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과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서 거의 수직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하루 확진자는 12만 명에 육박하며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이처럼 무선 확산세 속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감염자들의 입원 확률이 50에서 70% 낮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경고음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9천여 명.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으며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도 17,000명이 추가돼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his is a record number of cases. I'm afraid we have to be realistic that records will be broken a lot over the next few weeks as the rates continue to go up.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경고음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델타 변이 감염자보다 입원할 확률이 낮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입원할 확률이 델타 변이보다 50에서 70% 낮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 갈 확률은 31에서 45% 적었습니다. 보건안전청은 초기 연구 결과를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율이 낮다고 해도 확진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중증이 되는 사람 역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ore cases means more pressure because if even though a smaller proportion might get severe disease or go into hospital, that could still result in many cases, and of course that could give pressure on the health service. 코로나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영국의 병원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느는데 치료를 맡을 의료진이 대거 코로나에 감염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잉글랜드에서는 코로나19로 빠진 의료진이 그 전주보다 38%나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을 늘리는 데 주력하면서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독일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60에서 79세이며 그 밖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현지 시각 23일 기준 3,100여 명으로 전날보다 25%가 늘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앞으로 3주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조만간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 통계를 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전체 확진 건수 대비 그 비중이 0.19%에 그쳤으나 20일에는 28%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적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집단 휴업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포함해 자영업 관련 6개 단체는 오늘 오후 4시쯤 각 협회 소속 자영업자 100만여 명의 집단 휴업 찬반 투표 결과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한 직후 자영업 단체들은 소속 회원 100만여 명을 상대로 집단 휴업 참여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해왔습니다.
집단 휴업이 성사될 경우 자영업단체들은 다음 주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소등 시위를 벌이고 정치인과 공무원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도 붙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해서 강하게 비판했고 선대위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선대위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6개 본부장들이 모두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대표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총괄 본부장들의 사표를 받아가지고서 뭐 새롭게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선대위가 느리고 융통성이 없긴 하지만 총괄상황본부가 중심이 돼 후보와 협의하면서 다잡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느리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종합상황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전체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수렴을 해서 후보와 직접적으로 좀 이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공보단장에는 김은혜 의원을, 이 대표가 맡았던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임하며 사퇴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외전은 계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익명 인터뷰로 문제를 일으켰던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선대위 갈등 당시 이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한데 모아 비판했던 장 의원을 집중 타격한 건데 장 의원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윤석열 후보 역시 윤핵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빠진 채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잡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포함해 메머드급 선대위 안팎에선 개별 의견이 계속 나오는 만큼 내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한 번 말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호남을 방문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수입한 이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입당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 정부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도 내놓았는데 일단 구설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편가르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을 혼내달라고 호남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비판하려다 또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국민의힘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이 발언도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단 말로 해석되며 핵심 당원들을 자극했습니다. 포용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의 과거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윤 후보가 거듭 해명에 나섰지만 외국 등에서 수입되어 온 그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이 수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극빈층은 자유를 모른다고 했던 발언 논란을 해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대위 전체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내년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지만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발언 논란 탓에 정책은 또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대한 진심을 거듭 호소했지만 발언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이나 메시지는 사라진 채 또 구설만 남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거의 2달 만에 만났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국가비전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입니다. 이 전 대표와 마주한 이 후보는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너무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주십시오.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세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1시간 20분에 걸친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부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대통합을 포함한 차기 정부 과제를 제시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함께 이끌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도록 잘해야 한다, 민주당다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쓴소리도 했고 이 후보는 더 잘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초 보름 동안 과거 탈당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신년 대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과 분당 사태 등을 이유로 당을 떠났던 사람들의 복당을 허용해 호남과 중도층 민심을 보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권 심판론과 각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복수 혈전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대장정이 될 것인가.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에도 참석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전격적인 선대위 합류로 2달 넘게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원팀 행보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다만 지지층의 경선 갈등 해소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이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지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 김문기 처장과 트램 전차 벤치마킹을 위해서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갔던 사진을 공개하면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는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은 트램과 연관도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을 출장에 동행한 것은 대장동 팀을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가 서방 세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초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측이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 보장안과 관련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당장의 전쟁 위기는 넘기게 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안보 위협론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입니다. 러시아에 턱 미친 우크라이나에 접근한 건 미국과 영국 등이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Это же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своими ракетами пришли к нашему дому. На пороге нашего дома находятся уже. Ну разве это какое-то избыточное требование? Не ставить больше никаких ударных систем у нашего дома.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서방에 밀리기만 했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는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가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소련권 7개국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유럽 내 가스값 폭등 사태는 유럽연합 EU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EU 국가들이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고 가스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것이 가스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계와는 이렇게 각을 세웠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반대하는 등 중국과는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У нас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сложились очень доверительные, и они помогают выстраиванию деловых отношени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계는 일단 멈췄습니다. 내년 1월 초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등 러시아의 안전 보장안에 대해 협상할 예정입니다. 냉전 시절 쌓인 두 진영 간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문에서 가장 눈이 가는 거, 크기도 그랬고 내용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신년 사면 시즌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눈에 특히 띄었던 게요, 동아일보 일면이었는데 제목 양옆으로도 공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씨를 더 넣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이 굉장히 단호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다 이렇게 좀 쓴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했고 한명숙 전 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라던가 아니면 누구의 측근 같은 취재원은 나와 있지 않고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결단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특별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거론됐던 일인데 최근엔 사실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거든요. 다른 기사들은 좀 어떻습니까?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도 준비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했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까지는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지만 어제 오후 이후로는 특사 가능성이 급부상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석기 다음은 송영길, 이철이, 박근혜 사면 논의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하고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서 의견을 나눴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 끼워넣기라는 표현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가석방에 따른 해석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겠죠.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로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치료제가 처음으로 승인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오는지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나왔었죠. 맞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도입이 될 거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연내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올해라고 하면 사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뭐 빠르게 승인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두고 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대상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제품인데 지난 22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사용 승인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누피라비르, 이 성분명으로 잘 알려진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제품 같은 경우도 지난달 17일부터 긴급 사용 승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승인 결과는 화이자보다는 조금 더 늦게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발표된 계약 물량을 보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7만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한 질병관리청 관계자가요. 내년 초에 도입될 최종 물량은 기존 발표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14만, 15만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제 방역당국 브리핑 시간에 질의응답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걸 근거로 올해 승인 그리고 다음 달 도입 뭐 이 정도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금년 말까지 검토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인 일자와 저희가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일자를 감안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1만 외에 추가 구매도 제약사하고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 발표만 보면 일단 조만간에는 그 도입 계획이 발표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뭐 요즘에 뭐 인터뷰 보면은 정말 뭐 가슴이 아프죠.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는데 서울신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면은 정치인 아웃 이렇게 큰 글씨가 쓰인 안내문인데요. 이게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붙은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작은 글씨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과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노키즈존 혹은 노팻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노 정치인 존을 선언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뭐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지 그 얼굴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출입을 막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좀 절감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자영업자분들 집단 휴업 지금 고려 중인 상황인데 어제까지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업종별 단체장들이 모여서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다음 뉴스에서 그 시간대에 아마 뉴스에서 그 결과가 속보로 나오겠죠.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음 공수처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통신자료 수집한 거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실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을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우선 전제를 좀 깔고 있어요. 사건을 조사할 때 통화 상대방 확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번 논란이 사찰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검경이 한 해에 수백만 건씩 통신자료 수집을 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처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탄생을 한 만큼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야 했는데 그저 편의를 위해서 기존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을 좀 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인터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사 사안이나 대상에 따라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수사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성 통신자료 수집 논란은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이 신문은 지난 2016년 시민 500명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재가 5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사실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좀 번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 확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보겠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계약을 한 소식이 있네요. 예,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뭐 잠깐 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6년이었고요. 총액이 무려 150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아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요. 뭐 발표 전에 이미 시장에는 알려졌던 내용 그대로고요. 이전에 이대호 선수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계약했던 그 동일한 역대 최고액 계약입니다. 기사 위쪽을 보면요. 지금까지 FA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마친 선수 8명의 계약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좀 밝게 표시된 부분 보면 100억대 이상이 4명이나 됩니다. 맞네요. 예, 상당히 좀 시장이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아직 뭐 양현종 그리고 손아섭, 박병호 같은 주요 선수들이 아직 계약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 계약까지 완료되면 야구계 역사상 최초로 스토브리그에 풀리는 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신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구단들의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건 FA 영입은 구단 돈이 아닌 모 그룹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좀 과열된 분위기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과학기술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 기술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까지 제시해서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VR 안경을 쓰고 특수 의자에 앉자 의자가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놀이공원이나 외출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기구 간접 체험이라서 흥미로웠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축구를 하듯 아이들이 로봇 축구 게임을 즐깁니다. 앵커 체험 부스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마치 아나운서처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주를 간다면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엄마랑도 가고 싶어요. 무대 위 과학을 주제로 흥겨운 노래와 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외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75톤급 실물 엔진 등 좀처럼 보기 힘든 과학 장비도 전시됐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는 항공과 바이오 등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포럼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이전 전략에서부터 개량 신약 개발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바이오벤처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현재 자금을 이용해서 어떤 시장으로 나가야 될지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이나 기술들이 이 세계 시장에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코로나19로 인한 차분한 방역 준수 속에 올 한 해 국가 주요 연구개발 성과 전시와 미래 비전 제시 등 내실 있게 진행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조성화의 이탈로 촉발된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 내용 사태가 자녀 연봉과 선수 생활 지속 여부를 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조성화 측은 오늘까지 구단이 답을 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자유신수 선분, 자유신분 선수 공시 등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화의 법적 대리인은 팀을 이탈할 때 진단서 등을 냈고 병원을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간 만큼 무단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훈련 역시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IBK 기업은행 구단은 조성화가 소송을 제기하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는 것을 전제로도 출마하겠다는 뜻인지 묻자 트럼프를 상대로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면서 그러면 출마 전망이 더 밝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메이킴이 좋다. 먹을 땐 즐겁다. 비울 땐 부드럽다. 아침이 편하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여보야 여보야 어디니 여기 있다. 여보야 여보야 만났니 만났다. 내 손으로 직접
가장 스마트한 결혼 방법 여보야. 메이키니 좋다. 먹을 땐 즐겁다. 비울 땐 부드럽다. 아침이 편하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머리가 풍성하시네요. 풀빅하잖아요. 저 풀빅합니다. 풀빅? 풀빅이 뭔데요? 자연의 힘으로 풍성하게 풀빅 샴푸. 탈모 고민 풀빅하세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출근길 큰 추위는 없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일요일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점차 북쪽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며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되며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서에는 오늘,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은 1.8도, 대전 영하 0.2도, 광주는 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이 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대전은 7도, 대구는 1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눈이 한 차례 더 내리겠고요. 추위는 주 중반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